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뉴스 봐야 할지,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뉴스 어떤 걸 뽑아왔을까? 일단 첫 번째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신규 확진 2,000명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568일 만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2,000명대 들어간 것은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 감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 되게 되면은 돈을 끝까지 풀어낼 수는 없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돈을 좀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너 정신 좀 차리고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너 그만해 라고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유행합니다. 이러면은 더 이상 돈을 끝까지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코로나 3월이죠. 지난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기업들이 또는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망할까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주고, 망하지 마, 이 돈 가지고 일단 버텨보렴, 이자는 나중에 갚는 걸로 하고 이 빚 나중에 갚는 걸로 하고 내가 일단 돈 빌려줄게 라는 식으로 버텨봐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망해라 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백신이 뭐 이렇게 접종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정말 좋고 확진자가 사실은 10,000명 이하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백신 때문에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집어 던지고 벗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2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재감염이라고 하죠. 감염됐는데 또 감염되는 사람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백신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백신 코로나가 끝이 안 나는데 이거 되는 건가? 이거 경제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 괜찮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좀 눈치를 보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피치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피치가 가계부채 수문, 고리, BNPA 이거를 조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결제업체들이 제공하는 후불 서비스입니다. Buy now, 그러니까 지금 사라. 그리고 Pay later, 나중에 갚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카드깡 같은 느낌으로 미리미리 그냥 뭐 다 쓰는 거, 카드 사용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요,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썼을 때 그걸 못 갚게 되면은 이것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이용자들이 전자상거래에서 또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좀 이렇게 발급해주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은 카드 발급해주던 시절. 그래서 카드 때문에 정말 신용 파탄자가 정말 많이 생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것 때문에도 지금은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터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니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부채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부채 관리 내가 잘하고 투자 자산 관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무너지거나 지수가 폭삭 망하게 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 교체 때는 이거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이 꽤 오랫동안 연임을 하면서 이제 꽤 오랫동안 연준의 의장으로 맡아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바꾼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바꿔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또 반대쪽에서는 안 바꿔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뀔지 안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에 비해서, 또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안정적으로 해왔던 거에 비해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온다.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잘 받아요. 그래서 이 약 괜찮네 라고 하는데 의사가 약 한번 바꿔보시죠 하면, 아니 이 약이 굳이 잘 맞는데 왜 새로운 약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의장을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된 다음에 어떤 식의 충격이 나오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추적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에 지금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뉴스창 말고도 역발상 투자라든지 TV에서 나와서도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에 돈이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역시나 코스피 거래대금의 20%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단 두 종목이 전체 2,000개 종목 중에서 20%의 거래대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진짜 이렇게 핫이슈라고 하죠.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핫한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동네 축구하냐?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십니다. 그게 뭐냐? 뭔가 공이 있으면 거기에 막 몰려가가지고 뭐 자기 자리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약간 불나방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역시 증시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불나방 매매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죠? 지수에서 돈을 잃었다. 결국은 매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증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증시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카카오뱅크와 이런 크래프톤이 아니면은 매수할 것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좋은 뉴스가 아직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리스크,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수개월째 제가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려감이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수개월째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생각이 맞을지는 뭐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뭐 사고가 생겼을 때라고 한다면은 굳이 사고를 우리가 맞닥뜨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조심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전한 거잖아요. 저는 자나깨나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생각이 드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